엠무 그루밍 쇼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엠무 오늘 놀아주고 간식 주고 하니까 얌전히 앉아있어요. 케어를 한 보람이 있구만. 이번 편 엘타리온입니다. 엘타리온 더 그림. 우리나라에서는 한 품은자 엘타리온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똑같은 그림이라는 별명을 쓰는 애가 있죠. 볼크마 더 그림. 이 친구는 음침한 자로 번역이 됐습니다. 볼크마 음침한 자. 왜 그러지? 아니 엘타리온은 한품자고 볼크마는 음침한 자로 번역이 됐어요. 데모이라 그런가? 아무튼 근데 이 그림이라는 단어가 험악한, 냉혹한, 암울한 뭐 이런 뜻이고 사람한테 이제 붙으면은 냉정한 사람 혹은 약간 단호한 사람 뭐 이런 어두운 느낌이 나는 그런 캐릭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드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림한 사람에 대해서 DC 유니버스에서 온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근데 엘타리온이 DC에서 왔어요. DC 인사이드 말고 DC 유니버스 엘붕인데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면은 왜 엘타리온이 DC에서 왔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 생긴 것부터 좀 보세요. 근엄하지 않습니까? 생긴 것부터 약간 근엄해요. 근엄한 눈빛과 깃털 장식, 앙 담은 입. 근데 여기서 딱 깨는 게 있다면 역시나 여기 하트. 하트가 조금 깨. 하트 빼고는 전부 다 진실. 유일하게 몰입감이 떨어지는 게 맞박에 붙어있는 빨간색 하트예요. 마동석 배우가 쓰고 있는 토끼 모자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갯모의 이런 느낌인데 엘타리온이 귀여운 거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만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트를 줄이는 모드도 있어요. 잘 안 보이게. 다른 사람들도 다 이상하게 생각해. 아니 암울한 진지한 그런 친구가 어떻게 투구에는 하트를 이쁘게 붙이고 다니냐. 근데 이거를 왜 붙이고 다니는지 제가 변명을 먼저 좀 하자면은 이 하트는 사실 생명의 여신 이샤의 상징입니다. 오리온 편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하이엘프들이 가장 좋아하는 엘프 신 중에 하나 이샤. 모든 하이엘프들이 인사할 때 이샤의 축복이 있기를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하이엘프들의 마망이에요. 마망. 그렇다 보니까 우리 에버킨도 하트 투구를 쓰고 다녀요. 여기 보면 똑같은 하트가 있어. 네, 심지어 크기도 비슷해요. 그리고 에버킨 알라리엘에 따라다니는 이 아벨론의 자매단도 하트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배에도 있고 투구 같은 거에도 있죠. 티아라 이런 거에도 이렇게 아벨로른 애들은 이렇게 하트를 다 쓰고 다녀요. 근데 엘타리온은 아벨로른이 아니잖아요. 엘타리온은 아벨로른도 아닌데 왜 이렇게 왕 큰 하트를 가지고 다니냐. 이거 모델링 돌려쓰기인가 싶어가지고 제가 원본을 찾아봤는데 모델링 돌려쓰기도 아니었어. 원본에 하트가 들어있어. 그것도 엄청 큰 하트가 붙어있어요. 햄타로에서는 이걸 좀 줄인 것 같아요. 엘타리온이 아벨로른의 하트를 왜 들고 있지? 좀 의심스럽긴 한데 투구를 보면 설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브레스의 고대 도시를 지키는 수호자의 예식관은 굳건한 의지와 전의의 상징물입니다. 예식용 투구래요. 예식용 투구. 뭐랄까 약간 보급품 같은 느낌입니다. 보급품 하이바예요. 물론 사제 하이바 같은 걸 사갖고 멋있는 걸로 쓰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도 엘타리온은 외형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해. 절대 엘타리온의 집에 다른 옷이 없다거나 혹은 여자친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엘타리온은 사실 싱글이긴 해. 그리고 심지어 설정의 연애 관련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모쏠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냐? 엘타리온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하이엘프와 하이엘프의 땅 울수한, 그 중에서도 자기가 맡고 있는 이 토르 이브레스의 안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엘타리온은 국방 안보가 1순위예요. 네. 대통령 선거 같은데 엘타리온 국방 안보가 1순위야. 근데 얘가 원래 이렇게 촌스러운 투구도 쓰고 다니고 뭐 보급품 그냥 아무거나 쓰고 다니고 우울하다는 소리 듣고 막 여친이 없고 심지어 막 태극기 부대고 이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엘타리온도 다 사연이 있어요. 이 엘타리온의 최전성기부터 얘기를 하면은 때는 엔드타임 300년 전입니다. 이때가 엘타리온의 최전성기인데 지나가는 하이엘프를 딱 붙잡고 야 너네 종족에 제일 센 애가 누가 있냐, 제일 센 군주가 누구야 하면은 3명이 나와요. 첫 번째 100년 전에 말레키스가 쳐들어왔을 때 혜성처럼 딱 등장해갖고 모든 대공들 집결시키고 울스완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한 아에나리온의 후손 티리온이 일단 첫 번째로 나와요. 당연하지. 티리온은 진짜 뜨거운 감자입니다. 아에나리온 갑옷도 입고 나왔고 엄청난 활약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이름은 임릭이요. 정복자 칼레도르의 후손
스타 드래곤의 장로인 드래곤 미나이스리르, 예, 미나이스리르라는 그 드래곤이 임릭한테 협조를 해. 간택을 받았어요, 집사로. 그래가지고 임릭이 진짜 용을 타고 다닙니다. 이 시대의 드래곤 프린스들은 드래곤의 개체수가 줄어가지고 용을 못한단 말이야. 근데 스타 드래곤의 장로가 임릭을 간택해갖고 같이 돌아다닌다. 그래서 임릭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엘타리온입니다. 네. 근데 엘타리온은 그냥 엘타리온이야. 혈통빨 이런 게 없어. 평범한 귀족이에요. 근데 엘타리온이 어떻게 떴냐? 이 젊은 엘타리온은 원래 지금처럼 우울하지도 않고 패기가 넘치는 엘타리온이었습니다. 정말 젊음의 혈기가 넘치는. 얼마나 패기가 넘쳤냐면은 나가론드를 습격해. 나가론드는 아시겠지만 말레키스가 있는 다크 엘프의 수도입니다. 여기를 지금 때려 부시겠다고 엘타리온이 습격을 가요. 과연 가능할까 싶긴 해. 거의 미션 임파서블이야. 정말 뭐랄까 영화 실미도에 나오는 그런 최강의 특수부대를 만들어서 간 겁니다. 자기 부대를 끌고 최대한 피해를 입혀가지고 남침했던 다크엘프 놈들 복수하고 가능하면은 말레키스의 목도 따버리겠다. 엄청난 목표를 가지고 특수부대 만들어갖고 꼭 가고 싶습니다 해갖고 이게 성공해. 어떻게 하냐면은 기습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나가라운드까지 들어올 만큼 정신 나간 엘프가 별로 없어요. 나가라운드가 요 꾸트벌에 있잖아요, 그치? 여기에 들어가려면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얼어붙은 그 항로를 따라가던가, 당연히 가다 걸리겠지. 혹은 요 하이엘프 섬에서 출발해갖고 이 육지를 따라가지고 정말 구비구비 삼는 거 해갖고 그래서 도착할 수가 있는 곳이 나가라운드입니다. 나가라운드까지 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다크엘프들은 나가라운드에서 적 병력이 보이면은 같은 다크엘프거나 내전이 일어나니까 혹은 뭐 카오스 애들이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하이엘프가 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실제로 1000년 전에 대규모로 한번 하이엘프들이 쳐들어왔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나가라운드 깊숙이 들어오기보다는 요 나가라운드 바깥쪽 여기에서 이제 국지전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나가라운드를 목표로 들어오는 미친놈이 한 명 있었으니 그게 엘타리온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이 동네에서 활약하는 알리스 아나르. 이 친구도 밥 먹고 다크엘프만 잡으러 다니는 막 노숙하면서 싸우는 친구였단 말이야. 그래서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기습을 하는데 다크엘프들이 하이엘프를 올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하니까 약간 멍 때리는 상황에서 섀도우 워리어가 나타나서 보초 딱 암살하고 엘타리온의 본부대가 투입이 돼서 공격을 하는 식으로 이런 방심한 다크엘프 상대로 엄청난 전과를 세워요. 근데 누가 살아 들어간다, 누군가 여기 이 급습에서 벗어나서 알리러 간다 하면은 엘타리온이 타고 다니는 그리폰이 있어요. 사자랑 독수리 이런 게 합성되어 있는 그리폰을 타고 나타나서 찢어버립니다. 바로 한 명도 살려보내지 않아. 그리폰이 엄청 포악하대요. 그래가지고 도망가는 애들은 다 요격하고 해버리니까 결국 나가라운드 근처에 이 거점들이 탈탈 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들통이 나죠. 뭐 실종 신고 들어가고 하면서 다 알아가지고 이제 전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상황에서도 게릴라전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엘리리아 리버를 보내가지고 이 경기병으로 먼저 마을 습격을 딱 합니다. 죽이고 다니고 불 지르고 막 이래. 그리고 지원 병력이 온다 그러면 바로 빠져버려.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 전술을 하는데 이게 첫 번째 수예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다른 요새에서 지원을 요청받고 병력이 빠지는 거를 엘타리온이랑 알리스 아나르가 옆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다른 거점에서 요청 가서 갖고 애들이 우르르 몰려 나가면은 그때 요새를 공격하는 거예요. 완전 게릴라 전술을 하는 거죠. 총은 무시하세요. 어쨌든 그렇게 나가라운드 근처에서 거점을 다 털어버리는데, 근데 다음이 문제예요. 이제 어느 정도 타격도 좋고 돌아갈 만도 한데 엘타리온은 이거보다 더 큰 성과를 원했어요. 나가라운드를 공격하기 위해서 났거든. 근데 나가라운드 주변만 불태우고 있으니까 아니다, 나 나가라운드 안에 들어가고 싶다. 말레키스 목 따라면 나가라운드 일단 들어가야 되니까 가고 싶다 했는데 방법이 없는 거지. 나가라운드를 공성하는 거는 솔직히 말이 안 돼요. 뭐 공성 무기도 있어야 되고 사실. 그리고 엘타리온이 혼자 그리핀 타고 말레키스를 잡으러 가는 거는 너무 무모하잖아요. 가능하지가 않아. 그럼 미친 짓이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고민을 하는데 알리스 아나르가 딱 알려줍니다. 엘타리온 변장을 해라. 우리 알리스 아나르 썰을 보면 나오지만 알리스 아나르가 변장의 달인이에요. 나가라운드 안에 들어가서 무라티도 속이고 막 유물도 훔쳐오고 다 해봤어요. 근데 뭐랄까 알리스 아나르 같은 경우에는
하도 많이 사기를 쳐갖고 이게 틱톡 필터입니다. 너무 잘생겼죠.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잘생겼는데 이건 사실 틱톡 필터고 알사 하나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거든. 이 틱톡 필터를 쓰는 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쓴 게 아니고 몇천 년을 사기를 치다 보니까 방법이 안 통해요. 얼굴만 봐도 바로 알아버려. 얼굴이 다 팔렸어. 그러니까 나는 안 되겠다. 엘타리오 너는 가능해. 내가 가서 변장에 들어가면은 아 우랑캐다 아니 어떻게 알았지 이게 나온다고. 근데 엘타리오 너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너는 아무도 못 알아봐. 너 지금 나이도 어리잖아. 몇백 살밖에 안 먹었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엘타리온도 화장법을 전수 받아가지고 다크엘프로 위장을 하고 들어간 다음에 성문을 열어라. 성문을 열어주면은 내가 애들을 끌고 가서 말레키스 목 따는 거 지원하겠다. 딱 작전을 딱 진지하게. 물론 이것도 그리폰 타고 성 넘는 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작전이긴 합니다. 들키면 죽는 건데 엘타리오는 거의 지금 도파민 중독자 상태였어요. 거의 톰 크루즈 아저씨가 돼갖고 나그라운드 공카로 왔다고 하는 시점에서 이미 제정신이 알잖아요. 오케이 내가 변장하고 가겠다 해서 변장하고 나그라운드에 들어가. 그래서 너 이름 뭐야 해갖고 검문 당하면은 막 알릭사르 개개끼 이러면서 말 돌리고 건물 통과한 다음에 나는 사실 수비대였다 하면서 관문 안에 또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성문을 딱 열어버려요. 그 작전을 성공해. 근데 문이 딱 열리자마자 미친 알리사나르가 애들 데리고 막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은밀히 들어오지 않아. 뭐지? 야 오늘 누구 온다 그랬냐? 쟤 누구야? 어디서 많이 본 놈인데? 성문이 열린 거 보니까 우리 편 아닐까? 근데 오자마자 갑자기 경비원 죽여버리고 막 들어가서 결혼식 하고 있는데 결혼식 다 깽판 치고 막 시민들 모두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알리사는 미쳐가지고 그걸 본 엘타리온 굉장히 당황해. 아니 야 갑자기 또라이 짓을 하는 거야. 제정신이야. 갑자기 돌격을 해. 그러니까 알리사나가 윙크를 하고 있고 관문 쪽에서는 막 누가 문을 두드려. 누구야? 누가 성문 열었어? 이러면서 꼼짝없이 적진 한가운데 갇힌 상황이 돼. 근데 엘타리온이 엄청나게 셉니다. 엘타리온이 누구야? 아무런 백 없이도 세 번째를 꼽는 엘타리온. 개 세요. 그래가지고 같이 침입함 침투조랑 관문 수비병들 다 뚫고 살아나와. 개고생을 하고. 근데 혼자 겨우 살아남아. 탈진 상태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본대랑 합류를 하는데 그 사이에 다크엘프 군대가 모여들어가지고 결국 도망가야 되는, 후퇴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엘타리온도 같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지금 탈진에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게 가야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근데 골목에서 위치엘프가 단검을 들고 튀어나옵니다. 엘타리온한테 돌진을 해요. 그래서 엘타리온이 반사적으로 딱 몸을 돌려가지고 이 위치엘프의 목을 한 방에 딱 날려버렸는데 이 탈진 페널티 때문에 그런지 갑옷이 깎여가지고 갑옷 관통 데미지 받아가지고 배에 딱 단검이 박힌 거야. 치명상을 입어. 그래서 그걸 보고 다른 애들이 부축해갖고 도망을 칩니다. 다행히 알리사나르가 도주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무사히 도망을 치는데 뭐랄까 결과적으로 근데 성공하긴 했는 거죠. 물론 엘타리온이 생각했던 은미에 들어가서 말레키스 목을 따는 그런 암살 작전 혹은 막 사보타주 이런 거 못했지만 어쨌든 나가운드까지 습격해서 우리 하이엘프의 무서움을 보였단 말이야. 이거 성공한 거야 어떻게 보면. 물론 엘타리온 같은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겠죠. 아니 나만 개고생하고 나랑 같이 침투했던 사람들 다 죽고 나는 심지어 배에 칼빵 맞았어요. 나도 죽을 것 같아. 좀 짜증나지. 그래가지고 마음속으로는 알리사나를 이동하고 싶은데 말이 제대로 안 나와요. 머릿속으로는 알리사나를 이동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야. 왜냐면은 마녀엘프, 위치엘프 단검에 독이 묻어가지고 중독이 됐어요. 그러니까 독이 퍼져가지고 막 헬렐레 이러고 막 마비돼가고 침 흘리고 막 얼굴 붓고 환각 보이고 막 이래가지고 알리사한테 뭘 얘기도 못해. 그리고 정신은 잃고 쓰러져. 이후에 이 배를 타고 탈출하는데 크레이스까지 딱 오니까 증세가 더 심해집니다. 사경을 헤매기 시작해요. 독에 걸려서 죽을 때가 된 거야. 근데 같이 간 아텔타마르와 고향 친구들이 마법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해독을 못 시키니까 죽어가는 엘타리온을 딱 눕혀놓고 뛰어가게 됩니다. 명색이 아텔타마르 귀족인데 배에서 이제 객사하게 둘 수가 없잖아요. 객사하게 둘 수 없으니까 잠깐 머무르는 거죠. 한밤중이 되니까 기적적으로 엘타리온의 정신이 좀 돌아와요. 몽롱한 상태에서 다리에서 딱 일어났는데 텐트 바깥에서 빛이 막 번쩍번쩍해요. 보니까 엄청 하얗고 창백한 귀신 같은 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래는 거야. 귀신이 들어왔어. 큰일 났다. 칼을 뽑는데 허울침에 칼이 없어요. 이제 죽는구나. 이거 다크엘프가 보냈구나. 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딱 들려옵니다. 엘타리온, 엘붕아, 에비다 이러면서 엘타리온 일어나라 아버지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딱 보니까 아버지예요. 아니 아버지 어떻게 오셨어요 이러는데 아버지가 차분하게 말을 계속합니다. 엘타리온, 우리 고향 아텔타마르아가 파괴됐다. 그리고 그 땅을 그롬이 더럽히고 있어. 아니 아버지 그롬 맛이 헬스크림이요? 햄타러 유튜버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 이놈아 4차원의 벽을 깨지 말거라. 배불뚝이 그롬이라고 5도 비만 고블린이 있다. 이놈이 주술자를 데리고 토르 이브레스의 감시석을 파괴하려 한다. 하지만 지금 불사조 왕은 너무 멀리 있어서 토르 이브레스를 지킬 사람이 없다. 네가 가야 한다. 엘타리온 일어나, 일어나라. 그러니까 엘타리온이 딱 눈을 떴는데 방금 전에 다 꿈이었던 거야. 꿈에 아버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얘기한 공격당하고 있다는 이브레스의 감시석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면은 엘프들의 웨이스톤이랑 비슷합니다. 엘프들의 웨이스톤이라는 거는 이자드맨의 대지지맥망이랑 비슷해요. 이자드맨이 대지지맥망을 이용해서 이 세상의 이 에너지를 조종한다 했잖아요. 기후 조종 막 이런 거. 이 웨이스톤은 마법의 바람을 흐르게 만드는 통로예요. 아주 일정하게 마법의 바람이 길을 통해 가지고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마법의 돌이야. 웨이스톤. 근데 이 길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마법사 칼레도르가 만든 마법의 회오리, 이게 카오스의 에너지인 그 자체인 마법의 바람을 유도시켜가지고 배출시키는 장치거든요. 이게 그냥 회오리가 아니고 사방에 있는 웨이스톤을 통해가지고 흘러 들어오는 그런 에너지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여기서 배출되는 겁니다. 외부로.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엘프는 물론이고 드워프들도 같이 협력해갖고 이 웨이스톤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게임에서도 우리 울스안에 보면은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요 위에도 있어. 여기도 있고. 근데 감시석 같은 경우에는 더 중요해요. 감시석은 웨이스톤이 끌고 온 마법을 조율을 해. 어떤 밸브 같은 역할이에요. 웨이스톤이 파이프고 마치스톤은 밸브야. 수도꼭지라는 거지. 수도꼭지가 이제 부서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겠죠. 마법의 에너지가 흐름이 좀 둔해지면은 울스안 곳곳에 카오스 애들이 다시 활개칠 수도 있을 거고, 모라티 편에서 나왔듯이 울스안이 이 에너지를 버티지 못하고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받겠죠. 엄청난 재앙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그린스킨들이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야. 고블린이. 그리고 피닉스킹은 북쪽에서 노스카를 맡고 있다. 나가운드에서 막 돌아왔고 힘들겠지만 엘타리온 너네 군대가 무조건 가야 한다. 이 얘기를 꿈에 나온 아버지가 해준 거예요. 근데 이거 솔직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해무의 의심스러운 표정. 이거 믿을 수가 없어. 개꿈일 수도 있잖아.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지. 그렇지 않아요? 원래 사람이 몸이 좀 안 좋고 이러면 개꿈을 꿔요. 깊은 잠을 못 자니까 렘수면을 한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꿈을 갑자기 생생하게 꾼다든가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엘타리온도 아팠잖아요. 독에 걸렸고. 개꿈일 수도 있지. 솔직히 털렸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엘타리온이 살고 있는 이브레스가 얼마나 안전한 동네냐면은 일단 안개가 많이 낍니다. 이 안개가 되게 오랫동안 유지가 돼 있고 해안가에 있는 섬들, 수많은 섬들이 시시각각 위치를 바꿔요. 그래서 주변에 군대가 들어올 때 위치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개랑 섬 때문에. 저 섬을 기준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했다 하면은 방향이 계속 틀어지는 거야. 그래서 군대가 접근하면은 길을 못 찾아갖고 부대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게임 속에도 소모성 피해로 구현이 돼 있어요. 심지어는 엘프들도 길을 잃어요. 이 안개가 너무 심해가지고. 굉장히 안전하죠. 그리고 오리온 스토리 할 때 안개의 여신 라드리엘의 얘기를 드렸습니다. 라드리엘이 이 안개 속에서 길 잃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신이 있을 정도로 이 안개가 굉장히 독하고 위험해. 라디엘이 또 그거를 엘프들이 이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고, 햄타러에서도 엘타리온 하면은 라드리엘의 축복 이런 거를 받습니다. 이 축복 에너지가 올라가면은 이브레스의 방비 레벨이 올라가서 더 안전하게 이제 활동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방어에 엄청 유리해요. 그래서 그만큼 천혜의 요새라고 볼 수 있어요, 이브레스가. 그렇다 보니까 수호 속도 이브레스에 있는 거고, 아텔타마르에 있던 엘타리온도 이브레스가 되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거 믿고 나가라운드까지 간 겁니다. 걸릴 거라고 생각했으면 애초에 출발도 안 했어. 근데 거기가 털렸다고? 다크엘프가 쳐들어와도 못 터는 동네인데 웬 비만 고블린이 들어왔고 종족이 망하고 있다고? 이거 믿을 수가 있어요? 꿈만 꿔서 믿을 수가 없는데, 몸을 일으켜서 딱 보니까 꿈에 아버지가 있었던 자리에 검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검이 아니에요. 원래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어야 했던, 더 멀리 고향 땅에 있었어야 하는 가문의 가보검, 송곳니 검이라고 하는데, 송곳니 검이 게임에도 나옵니다.
이 룬이 새겨진 단검은 엘타리온의 가문에서 수세대 동안 물려받는 무구, 엘타리온에게 선조들의 투지를 불어넣어 줍니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이런 검이에요. 이게 잠에서 깼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앞에 있는 거예요. 이거 믿을 수밖에 없지. 뭐 성능은 잘 모르겠는데 물려줄 때 자동으로 순간이동 하나 봐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 진짜구나. 개꿈이 아니구나 해갖고 바로 정신 차려가지고 검을 딱 쥐어요, 손에. 그러니까 칼에 각인되어 있는 룬이 막 마법의 힘을 바라면서 엘타리온의 몸에 힘이 돌아옵니다. 룬의 마법이 엘타리온한테 걸려있던 마법독, 마녀엘프의 마법독을 정화시켜가지고 엘타리온을 보호해줬어요. 기운을 차려. 그리고 새벽부터 부대 간부들 다 깨워가지고 다시 배를 떼웁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브레스는 진짜 함락 직전이었어. 그 그롬을 따라온 고블린, 뭐 오크, 트롤, 뭐 5만 명이 넘는 구독자 막 이런 애들이 다 들어와갖고 이브레스를 박살내고 막 웨이스톤 부셔버리고 옷이 곳곳 다 약탈하고 무너지고 난리가 났는데 다행히 일부 병사들이 길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원군이 못 오는 상황이에요. 고블린들은 지금 사방천지에 막 깔려있고 리더십 막 깜빡깜빡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상황에서 엘타리온이 도착합니다. 수백 명의 베테랑 군인들 데리고 토르 이브레스로 들어온 거야. 엘타리온이 딱 먼저 그리폰을 쓱 둘러보면서 아 어디에 적이 있구나, 얼마나 있구나 파악을 하고 부하들한테 명령을 내려. 첫 번째, 일단 제일 중요한 건 감시적이야. 이거 터지면은 이브레스고 뭐고 울산 전체가 끝난다. 그러니까 내가 기동대를 끌고 바로 감시할 탑으로 가겠다. 나머지는 100명씩 부대 나눠. 그다음에 몰래 성벽 올라가라. 그리고 때가 오면은 동시에 함성을 질러. 이렇게 얘기하고 엘타리온이 날아갑니다. 근데 이브레스 근처까지 오니까 웬 와이번이 날고 있어요. 이 와이번이 지휘를 하듯이 상공을 휘젓고 있어. 그 위에는 오크 샤머이 타고 있습니다. 공격을 지휘하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웨이스톤 박살낸 것도 그리고 감시석을 노리고 있는 것도 다 이놈 때문인 것 같아. 얘가 핵심이야. 그래서 엘타리온이 바로 딱 달려드는데 오크 샤머니 그걸 딱 눈치챕니다. 뒤에 뭐가 날라오는 걸 느끼고 마법을 써. 모크의 시선 아시죠? 게임할 때 모크 마법사 계속 쏴대는 그거를 딱 발사를 하는데 놀랍게도 엘타리온이 마법을 튀겨냅니다. 근데 엘타리온은 사실 마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는 마법을 이제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어. 자기도 모르게 이 마법을 저항해요. 오로지 이 이브레스를 지키겠다는 의지만으로 그걸 막아내. 그리고 오크 무당이 뭐지? 쟤 뭐야? 이러면서 당황하는 사이에 그리폰이 와이번한테 달려들어가지고 한 번 상처를 딱 입힙니다. 갈톱을 탁 찢어버려. 근데 이 다음부터 쉽지 않아요. 실제로 햄타로에서도 와이번이 엘타리온에 탄 그리핀보다 빠릅니다. 그래가지고 오크 무당이 거리를 벌리면서 원거리 공격을 계속 하는 거야. 마법을 계속 쏴. 막 모크의 시선 막 쏘고 무슨 우박 같은 걸 쏴갖고 날개를 막 부러뜨리려고 하고 막 마법을 난사를 해요. 근데 이상하죠. 오크 샤머니 테클리스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마법을 난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거 밸런스 파괴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그롬이랑 이 친구가 같이 오면서 이 동네 웨이스톤들을 다 고정냈어요. 그래서 토르 이브레스의 감시석이 굉장히 불안정해진 상태였어. 쉽게 말하면 지금 수압이 너무 세갖고 밸브가 고장나서 잠기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마법사한테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까지 온 거죠. 그리고 딱 결정적인 순간이 오는데 엘타리온을 끝장낼 수 있을 정도로다가 큰 마법을 시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피할 수도 없고 쳐낼 수도 없는 그야말로 필살기 같은 그런 기술을 씁니다. 그거를 맞으면은 엘타리온은 그냥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를 아는지 모르는지 엘타리온이 정면으로 다 날라드는데 공격하는 순간에 갑자기 마법이 샥 하고 사라집니다. 알고 보니까 엘타리온이 끌고 왔던 그 정예부대, 엘타리온의 정예부대가 고블린들을 뚫고 감시할 탑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이브레스 감시자들이 숨통이 트여가지고 잠깐 동안 마법의 바람을 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마법이 사라졌던 거야. 오크 샤머는 상상도 못했죠. 마법 팡팡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법의 바람이 없어지니까 되게 놀라고 그 사이에 엘타리온 그대로 오크의 목을 딱 베어버리면서 타고 있던 와이번이랑 같이 그 오크가 추락합니다. 이때 죽는 캐릭터가 정말 네임드 샤먼이긴 해요. 네. 검은 이빨인데 그 오타가 있어서 니빨 이렇게 돼 있는데 그롬 썰 하면 아마 나올 겁니다. 워낙 중요한 친구다 보니까 햄타로에도 나와요. 배불뚝이 그롬을 플레이하면은 검은 이빨 이렇게 나옵니다. 햄타로 스토리에서는 마법을 하도 많이 흡수해갖고 머리만 있는 살아있대요. 네. 그리고 막 능력이 악의 우상 소환인데 이게 사기템입니다.
검은 이빨의 사악한 부추김이 아니었다면 그룹의 야망을 딱히 행동력도 얻지 못했을 것이고 당연히 첫 이브레스 침공을 이끌지도 못했을 겁니다. 안타깝게도 검은 이빨은 귀쟁이 엘타리온이라는 놈에게 목이 날아갔지만 귀쟁이 엘타리온 그 직전까지도 파괴된 수호석으로부터 상당한 양의 힘을 흡수한 상태였습니다. 그 힘이 억지나 강력했는지 검은 이빨은 머리와 몸이 분리된 상황에서도 고분고분 죽어주기가 힘든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검은 이빨이 나온다. 아무튼 죽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사다리 타고 올라갔던 친구들이 함성을 지르직합니다. 와 이겼다 소리를 쳐. 그러니까 마치 엘프 지원군들이 도착했고 성이 포위당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블린들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서로 말도 안 통하는 상황이고 막 뿔뿔 흩어져 있거든. 약탈하고 있는데 소리가 들리고 위에서 지휘하고 있던 와이번이 떨어졌다? 모두 도망쳐! 우리 이제 망했어. 보스 바보야? 막 대탈출을 해버립니다. 막을 수가 없어. 이거 그롬이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완전 패닉에 빠져버렸어. 그래서 다 같이 후퇴해. 어쩔 수 없어. 결국 이베레스가 이렇게 구해집니다. 엘타리온의 작전과 엘타리온의 무용과 감시석에서 마법을 이렇게 차단시키는 그런 기지까지 발휘해갖고 이긴 거야. 그래서 엘타리온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막 연호해. 엘타리온, 엘타리온 어떻게 해야 되나? 엘타리온, 엘타리온 이상해. 네 글자니까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엘붕이로 하자. 엘붕이 어쨌든 좀 기뻐할 만도 했는데 엘타리온이 막 표정이 썩어. 그러더니 감시자의 탑으로 갑니다. 이 감시석이 폭발할 것처럼 막 빛을 내면서 깜빡깜빡 하는 겁니다. 이브레스의 감시자들이 이걸 막 제어하려고 온 힘을 다하고 있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엘타리온이 딱 직감을 해요. 아, 아직 내 역할이 끝나지 않았다. 내가 지금 나그란드 갔다 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나는 여기서 죽을 운명인가 봐. 우리 감시자들이랑 같이 해갖고 막아야겠다 해서 갔는데 감시자들이 오지 말라 그래. 마법도 못 쓰니까 의딜 근데 배운 적은 없지만 엘타리온이 재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의지를 이용해갖고 힘을 보태. 다음날 새벽에 이 감시석이 안정화 됩니다. 그리고 감시탑에서 엘타리온이 굉장히 힘없이 터덜터덜 걸어 나와. 나그라운드 습격했을 때처럼 이제 관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혼자서 나와요. 탈진한 상태로. 다른 감시자들은 다 죽었어. 그 안에서 흔적도 없이 그냥 증발해 버렸어. 그런 상황에서 엘타리온이 혼자 살아나오니까 이후로 토르 이브레스를 구한 영웅으로 칭송을 받고 이브레스의 감시로 정식 임명돼서 고위 마법부터 배우고 했지만 웃지 못합니다. 더 이상 엘타리온이 웃음을 잃어버려요. 나가운드 공격이 성공하게 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 고향 아텔타마르와 자기 가문, 지인들, 같이 원정 갔던 동료들의 가족도 전부 다 몰살을 당했고 토르 이브레스에서도 다른 감시자들이 희생해갖고 엘타리온을 살려주려고 감시석을 잠깐 멈춰서가지고 그것 때문에 살았던 거지 이게 자기가 잘나서 한 게 아니야. 다 다른 사람들이 도와줘서 했던 거고 내가 죽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또 혼자서 살아남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엘타리온한테 남은 거는 이제 감시자라는 직책과 중압감 그리고 후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웃지 못해요. 웃지 않는 침울한 엄숙한 진지한 이런 캐릭터가 돼서 더 그림이라는 그런 칭호가 붙게 됩니다. 네, 이게 더 그림이 된 이유예요.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냐, OS의 백색탑에서 마법사들의 지원을 받습니다. 마법사 지원 받아가지고 웨이스톤들 복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는 아텔타마르아 병사들이랑 영지에 터들어온 그린스키를 몰아내는데 집중을 합니다. 그 친구들이 바로 게임에도 나오는 아텔타마르아 신념대예요. 아텔타마르아 신념대가 고향이 없어져갖고 마음속에 복수심을 품고 엘타리온을 따라다니는 엘타리온처럼 가족이랑 고향을 잃은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후에 울산에서 고블린 잔당들을 처리를 하는데 이 잔당들을 처리하면서 배불뜨기 그롬을 엘타리온이 잡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엘타리온이 그롬을 납치? 공교롭게도 배불뜨기 그롬의 공식적인 행적은 이브레스 공선전 이후에 사라집니다. 고블린들이 막 보스 바보야 이러면서 도망갈 때 뭐라 할라 그러다가 체념하고 돌아가거든. 근데 이후에 사라져요. 햄터러 올 때까지 행적이 안 나와. 그래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워해머 공식 소설가 조시 네일놀즈 작가가 후일담을 하는데 이때 엘타리온이 그롬을 잡았다 그럽니다. 잡아서 뭘 하냐, 그롬의 살을 조금씩 잘라내면서 신문을 했대요. 물론 이 사진은 이야기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육사합시미를 좋아해갖고. 아무튼 이렇게 신문을 하는데 배불뚝이 그롬의 특징이 또 재생이에요. 6회 무한 리필이 가능해. 무한으로 즐겨요. 딱 하고 재생되면은 또 물어보고 더 얻을 정보가 없으니까 아예 산산조각을 해요.
탄산 조각을 낸 다음에 더 이상 재생할 수 없게끔 마법의 용광로에 넣었대. 이 사진도 이야기가 전혀 정리가 없습니다. 제가 육개장을 좋아해서. 아무튼 이거는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인 얘기입니다. 에타리온이 이렇게 신문을 하고 잡아가지고 뭐 고문을 하고 이런 얘기는 그냥 작가가 얘기하는 거지, 룰북이라든가 뭐 소설이라든가 이런 데 공식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 심지어 햄스터 2에서도 살아 돌아왔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봐. 우리 착한 하이엘프가 어떻게 그렇게 끔찍하고 야만적인 짓을 할 수가 있겠어. 그롬이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졌으니까 작가가 그냥 하는 소리지. 엘타리온이 아무리 냉혹하고 막 진지하고 막 복수심이 넘치고 그래도 고귀한 하이엘프 귀족이에요. 그지? 영세기 귀족이야. 근데 인격체를 잡아가지고 막 고문을 한다고? 이게 사실이면은 햄타로에서도 막 적 캐릭터를 감금하고 막 신문하고 처형하고 이런 기능을 넣었겠지. 혹시 이런 기능 보셨습니까? 이런 거 본 적 없잖아요. 그치? 설마 애플이 그랬겠어? 이거 언제 어디서 찍었습니까? 이걸 보셨습니까? 택배 조심하십시오. 어쨌든 이런 일은 비공식적인 얘기고 이브레스를 딱 안정화시켜요. 안정화시키고 뭘 하냐? 해외로 나갑니다. 배드랜드로 가요. 에타리온 부대가 나가온 데도 가봤고 출처는 말할 수 없지만 그린스킨에 대한 모든 정보를 샅샅이 다 알아냈어요. 우리 고블린들 팬티 재질 같은 것도 알아냈어. 상호 이런 것도 알아냈어요. 브레이브 이런 거. 이제 죽이러 가기만 하면 돼. 어디서 알아냈는지 몰라요. 어쨌든 비공식적으로. 그래가지고 오크들을 다 조지고 다니기 시작하는데 정보도 있지. 전투력이 좋지. 베테랑이지. 이게 복수를 하다 보니까 사기가 막 하늘을 찌르고 에타리온의 군대가 진짜 너무너무 세갖고 그 브레토니아 에란트리어라던가 드워프가 막 공격하고 했을 때도 무너지지 않았었던 오크 요새들이 다 부서지고 망합니다. 에타리온이 다 부수고 다녀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이상한 일이 발생해. 무슨 일이냐? 적을 분쇄시켜요. 요새를 부셨어. 근데 어디서 더 많은 그린스킨들이 생겨나와서 지금 막 오크 캠프 하나 부셨는데 다른 오크 부족이 멀리서 이렇게 막 쫓아오더니 나랑 싸우자 이러는 거야. 뭐지? 나랑 싸우자? 야 얘들아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 내가 잡아간 워법스들 다 어떻게 됐을까? 진실의 방이라고 있는데 한번 가볼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지금 내가 오크 요새를 작살냈어요. 그치? 안 보여? 근데 너네가 평지에서 나랑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오크들이 응 우리 세다 이러는 거야. 아니 어디서 이렇게 바보들이 나타나는 거야? 얘들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알고 보니까 오크들 사이에 소문이 돈 거야. 배드랜드에 뾰족머리 군대가 나타나는데 그놈들이 싸움을 좀 하더라. 걔네만 잡으면 배드랜드 짱이 된대. 이런 소문이 딱 돌아요. 그러니까 오크들이 막 몸이 근질근질 해갖고 너도 나도 세력을 막 불려가지고 계속 꼬라박는 거야. 엘타리온 부대한테. 그러니까 엘타리온은 오크 숫자를 줄인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엘타리온의 과감한 이 정벌이 오히려 이 그린스킨의 호승심을 자극시키면서 더 활성화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죠. 에타리온도 그걸 이렇게 나중에 알아냅니다. 어떻게 알아냈는지 물지 마시고 어떻게 알아내갖고 아 이거 안 되겠다. 다시 이브레스로 돌아가요. 계속 싸워봤자 전멸시키는 건 불가능하다. 얘네들은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물이 아니야. 역시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 아니고 수비다 하면서 토르 이브레스를 요새화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자리 비워도 혹은 죽어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만큼 아주 튼튼한 요새를 만들어요. 토르 이브레스. 여기까지가 엔드타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엔드타임 얘기 드릴 텐데 엔드타임에 아주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죠. 초반부에 나가시의 부활이 나오는데 나가시의 부활 파트에 엘타리온이 엮여요. 엘타리온이 엮이게 되는 이 사건의 전말은 나가시 부활을 계획 중인 아칸이 마침 나가시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나도 나가시가 될 거야 하면서 공부하고 있던 만프레드랑 뭐 하이니 캐물러 죽음의 에너지가 정말 절실한 친구들을 설득해갖고 나가시의 부활 재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너네들 나가시 죽고 죽음 에너지고 뭐고 나가게 되면은 너네 똑같이 나가리야. 나가시 나가리면 너네도 나가리야. 그래서 재료를 모으기 시작하는데 재료가 엄청 필요해. 나가시의 두개골, 뼈, 이런 나가시 육신, 뭐 나가시의 어떤 지식이 들어있는 나가시의 책, 나가시의 왕관, 나가시의 지팡이, 그리고 나가시를 죽였던 스케이븐의 워프스톤검, 펠블레이드, 나가시의 목숨을 대신할 9명의 목숨.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나가시의 힘을 더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3명의 목숨이 더 필요했어요. 그 3명이 누구냐? 첫 번째, 우리 엘타리온이랑 별명이 똑같은 빡빡이 아저씨, 볼크마 더 그린.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이분이 그냥 빡빡이가 아닙니다.
인간들의 신 지그마의 후손입니다. 실제 후손. 그리고 지그마 교회의 대계보학자, 즉 제국의 교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헤이 인천트리스. 이 친구 나중에 나오겠지만 브레토니아의 신앙인 호수의 여인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물이에요. 호수의 여인의 대리인이고 호수의 여인이랑 뭐 굉장히 친해. 카카오톡도 하고 비아폰도 가지고 있고 아무튼 코스프레를 괜히 하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브레토니아의 성녀야. 그리고 세 번째는 에버차일드 알리아스라라는 친구입니다. 피니스킹과 에버퀸 사이에서 낳은 사기 에버퀸이에요. 그런 애들을 에버차일드라고 하는데 이 에버퀸 자체가 모계로 이어지기 때문에 에버퀸이 죽으면 얘가 에버퀸이 되는 거예요. 엘프들의 어떤 아이돌이야. 엘프들의 어떤 미래 같은 거죠. 얘가 죽으면은 차기 에버퀸이 없어지는 거지. 소개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바로 필멸자들의 믿음이 모여서 만들어진 올드월드에 있는 신앙의 살아있는 증거다. 어떤 신적인 그런 에너지를 담고 있는 친구들이다. 그리고 만약에 이 세 명을 제물로 뭔가 의식을 한다면은 이 세 명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성과 어떤 믿음의 힘이 의식에 힘을 더해주겠죠. 굉장한 재물인 거지. 그래서 아칸이 나타나갖고 우리 나가시 살릴래? Do you wanna build a 나가시? 이거 하기 전에 만박이도 나가시처럼 되겠다고 이 세 명을 이미 납치했어요. 지금 얘기한 이 세 명은 아칸이 나가시 만들자 하기 전에 이미 납치했어. 만박이가 아칸 편을 할 때 하인리 케물러가 알리아스라 납치했다고 얘기 드렸는데 이게 오류가 있습니다. 납치 자체는 만박이가 한 게 맞고 아칸이 사실 주도자죠. 만박이 같은 경우에는 얘들 죽인다기보다는 그 피로 나가시의 의식을 하려고 했던 거죠. 나가시가 했던 그런 의식을 하려고 했어. 나가시 공부하다 보니까 필요해갖고 그거랑 다르게 직접 죽여가지고 더 큰 힘과 상징성으로 나가시를 부활시키려 했던 거는 아칸입니다. 아무튼 만박이가 얘네들을 데리고 이제 연구를 하는데 제국이 그걸 그냥 놔두겠어요? 제국이 놔둘 리가 없지. 게이트가 실바니아의 통째로 장벽을 쳐서 만프레드 포함 죽은 자는 아무도 실바니아에서 못 나가게 만듭니다. 신념의 장벽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되게 난감한 상황이었어. 납치를 했는데 이거 연구하고 뭐 활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야. 막아버려가지고. 근데 그 상황에서 아칸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 같이 나가시 살리자. 어차피 너 할 거 없잖아. 그러니까 만파이가 할 거 있거든? 꼴에 자존심 있어가지고 아칸이랑 싸우는데 아칸한테 밀려요. 그래서 항복을 해. 거짓 항복이지. 아칸이 나가시 살리는 방법 알고 있으니까 나중에 나가시 살릴 때 뒤통수 치고 뭐 하는지 좀 잘 봤다가 자기도 써먹으려고. 그래서 아칸한테 협력을 해. 이렇게 힘을 합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법 장벽도 무력화시키고 그 다음에 재료도 다 모으고 의식 재단도 만들고 했는데 그 부활 재단이 있는 곳이 어디냐? 슈베르츠하펜입니다. 대국이라든가 뱀파이어 하면은 많이 보게 되는 곳이죠. 슈베르츠하펜. 여기에요. 여기서 아칸이 열심히 의식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박이는 뭘 하냐? 만박이는 알리아스라를 굉장히 괴롭힙니다. 알리아스라를 괴롭히는 게 일이야. 야 알리아스라, 야 네 엄마가 너 구하러 올 것 같아? 지금 우리 수도 안에 카오스 쳐들어오고 막 다크엘프 쳐들어오고 난리 났어. 만약에 네가 살려달라고 SOS 보내면은 병력을 쪼개서 여기 와야 될 텐데 그럼 너 때문에 다 죽는 거야. 가만히 있어. 네 목숨으로 나가시 살려가지고 올드월드 정성화 시키면은 그게 네 목숨이 더 가치 있지 않겠어? 핸드폰 숨기고 있으면 내놔. 핸드폰 내놔. 야 압수. 내가 체념할 수 있게 도와줄게. 너 나한테 주면 내가 절대 안 줄 테니까 그러면 너의 동족을 살릴 수 있는 거야. 그게 엘프들을 위한 길이 알겠어? 가스라이팅 엄청나게. 도망갈새가 꾸며도 하지 말라고. 근데 이게 만박이가 그냥 못된 놈이고 이래가지고 막 인성이 쓰레기여가지고 막 소녀를 괴롭히고 이런 게 아니고 생각이 있어도 그럽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만프레드는 정신을 꿰뚫어 볼 수가 있어. 누군가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보입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포로를 잡으면 그 포로의 의지를 꺾으려는 그런 강박증이 있어요.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도망친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의지를 꺾어야 돼. 그게 마음이 편해. 그리고 실제로 마인드 컨트롤 같은 게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정신을 조종할 수 있어요. 근데 알리아스라는 에버차일드다 보니까 정신이 쉽게 함락되지가 않아. 이런 상황에서 납치를 해갖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데려갔는데 어떻게 알고 왔는지 히리온이랑 토구림이랑 같이 편을 먹어가지고 하이엘프 드워프 연합군이 엄청나게 몰려와서 알리아스라를 구하러 온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만박이가 당연히 알리아스라를 의심하지. 이 녀석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 구조 신호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방법이 있다. 얘도 의심하고 있었어.
근데 그거를 아칸이 쓱 보더니 어이구 만프레드님 지금 묶여있는 여자애한테 힘자랑 하시느라 아주 바쁘신 것 같은데 마침 중요한 일 하나 생겼네요. 이리 와보세요. 막 비꼬 와요. 근데 만빵이가 아칸한테 한번 졌기 때문에 부르니까 가야지.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알리아스한테 야 좀 이따 얘기하자 하고 가는데 계속 정신 공격을 받아가지고 사실 알리아스라가 포기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삶을 포기하기 일보 직전이었어.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구조 요청하려고 핸드폰을 꺼내요. 근데 진짜 핸드폰이 아니고 생명의 여신 이샤한테 기도를 딱 한번 올리고 조용히 작은 목소리의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가 울수함까지 들립니다. 근데 만빡이랑 아카는 이걸 듣지 못해요. 이 노래가 사실 굉장히 고주파의 소리여가지고 가청 음역대를 넘어섰어. 원래 나이가 들수록 고주파의 소리를 못 듣거든. 10대만 들을 수 있는 소리 이런 게 있습니다. 아칸 반빡이는 약간 해골 뱀파이어 이런 거다 보니까 가청 음역대가 되게 낮아요. 그래서 이 돌고래 소리를 못 들어. 반면에 울수안에서는 이미 구조팀이 만들었어. 그래서 레이더 돌리고 있었고 여기입니다. 기지국 위치 추적해갖고 슈베르츠 하펠이 있다는 거 딱 알아내. 이게 레이더의 힘이야. 그래서 이 두 번째 구조팀이 꾸려졌는데 여기에는 첫 번째 구조팀에 있었던 티리온이 빠집니다. 티리온은 사실 이번에도 굉장히 가고 싶었어요. 남들한테 말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 알리아스라가 내 딸이에요. 에버킨 알라리엘레랑 티리온이 불장난을 해서 낳은 티리온의 친딸이야, 알리아스라가. 물론 이거 안 되는 거죠. 불륜이죠. 공식적으로는 에버퀸이랑 피니스킹이랑 부부야. 근데 어차피 정략 결혼이고 사랑도 없어요. 누가 됐든 간에 에버퀸이나 아이가 알버 차이드인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티리온 같은 경우에.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상징성이 떨어지겠죠. 뭐 우리 피니스킹이 어떤 피니스킹이야. 아슈리안의 선택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피니스킹이랑 이샤의 선택을 받은 핏줄인 에버퀸이랑 같이 해갖고 이어져 오는 건데 아무나 나와도 에버퀸이 될 수 있다고? 그러면 안 되겠지. 그걸 티리온도 알고 있으니까 아무한테 얘기 안 했어. 근데 자기 딸이고 확실해. 계산해보니까 자기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앞전에 1차 구출대를 모을 때도 같이 가자는 사람이 없어요. 상황이 안 좋았어. 그래서 진짜 믿을만한 친구들 모아가지고 야 너희들만 알고 있어 하면서 비밀 다 얘기해줘. 그 친구들이 누구냐? 티라녹의 대공 엘디라,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 이브레스의 엘타리온, 이브레스, 티라노, 그 다음에 티리온 같은 경우에 코티크 해갖고 이 세 개의 연합 해갖고 테클리스까지 됐고 1차 원정대를 갔어요. 이 두 사람한테는 진짜 자기 체면 버리고 비밀을 얘기해줬어요. 그 정도로 티리온이 절박했어. 근데 1차 구조대가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드림 팀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실패했냐면은 뭐 얘기해주겠지만 만프레드가 알리아사라를 또 데리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울수안으로 돌아왔는데 이 상황이 더 안 좋았어. 느카리가 쳐들어왔고 울수안이 개판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걸 물리치고 있는데 책임자인 피니스킹은 어디 가는지 실종됐어. 피니스킹이 군대를 이끌어야 대공들이 다 힘을 합칠 거 아니야. 근데 피니스킹이 없어졌어요. 그 주변에서는 구조대에 실패했다고 수근수근거리고 티리온은 피니스킹 바로 아래 거의 국방부 장관이에요. 또 대행을 하는데 지금 사라지는 피니스킹을 대신 해야 된다고. 근데 이 상황에서도 티리온이 나는 상관없고 일단 알리아스라 구출하러 간다. 지금 느카리한테 공격당하고 상관없고 일단 갈게요. 그래서 구조대를 막 꾸리고 있으니까 동생인 테클리스가 막 말려요. 아니 이거 맞냐고. 진짜 티블리어 형 마음을 내가 알겠는데 형 빠지면 우리 진짜 망해. 진짜 정신 차려. 가면 안 돼. 그러니까 티리온이 결국 못 가. 어쩔 수 없어. 지금 피니스킹이 없어져서. 그리고 티리온 대신 갈만한 2인자 임릭 같은 경우에는 티리온이 굉장히 뭐랄까 눈에 가시였어요. 말도 안 되지. 뭐 에버차일드를 구한다고 출장을 갔는데 그 타임에 느카리가 쳐들어와갖고 막느라 개고생을 한 거야. 아니 자기만 가든가. 엘타리온 같은 정예 부대를 데리고 가면 어떡해. 코티크, 뭐 티라노, 이브레스 애들 다 데리고 가면은 느카리 누가 막을 거야. 그거 때문에 자기가 개고생을 했고 그 다음에 에버차일드를 구하러 간다고 했는데 에버차일드는 에버퀸이 아니잖아. 자는 또 낳으면 되는 데스. 아니 심지어 자기 자취도 아니잖아. 네 딸이야? 그리고 뒤늦게 돌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구출 못해가지고 미안합니다도 아니고 적방하장으로 인릭 너 피니스킹 안 지키고 울수한 개판할 때까지 뭐 했어 이러는 거야. 화를 막 내 회장에서. 아니 자기가 국방부 장관이면 그래도 돼. 국방부 장관이면 막 화를 내도 돼. 아니 무슨 지가 에버퀸의 숨겨진 애인이야?
우리 뭐 있었어? 그러니까 입력이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회의장을 나가버립니다. 결국 2차 구조대가 이제 꾸려지는데 1차 구조대보다 작게 꾸려지죠. 티리온이 빠지니까 우리 엘타리온이랑 이브레스 친구들 가고 그 다음에 티라노의 여대공 엘디라가 갑니다. 엘디라에 대해서 얘기 잠깐 해드리면 엘디라가 지그발트 썰에서 한번 나왔어. 지그발트의 어리석음 그거 할 때 나오는데 그때 되게 현명한 여대공이라 했잖아요. 근데 얘가 정치를 잘 못해요. 정치 잘 못해가지고 티라노에서도 좀 밀리고 있었어요.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나중에 아마 전설군주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후에 티리온이 국방부 장관이 됐고 엘디라를 지지해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친해졌었어. 그래서 1차 구조대에도 참석했던 거죠, 엘디라가. 그리고 2차 구조대에도 같이 참석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티리온이 뭐 말만 하면 엘디라가 따라다니고 막 이러니까 티라노에서는 사실 티리온 되게 안 좋아합니다. 햄타워에서도 티리온 하다 보면은 티라노이랑 사이가 되게 안 좋거든요. 그 이유가 엘디라 때문에 그래. 티라노 대공을 만들려고 막 조종하거든.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가는데 OS의 백색탑에서 나온 유명한 대현자 벨레나이르라는 로마스터 이 친구가 갑니다. 할아버지도 이분이 저번에 그롬 쳐들어왔고 웨이스톤 다 망가졌을 때 그거 복구하던 마법사고 왕녀에 되게 잘 나갔어요. 레전드 마법사야. 무려 테클리스 선생님이에요. 나이는 들었지만 실력 진짜 확실하고 테클리스가 1차 구조대에 있다가 빠지게 되니까 제자 대신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 레이더 역할을 해요. 알리아스라 노래 부르는 거 위치 추적한단 말이야. 삼각측량으로. 어쨌든 이렇게 2차 구조팀이 꾸려지는데 이때 당시에 알리아스라가 SOS를 보낸 겁니다. 굉장히 타이밍이 좋았어요. 근데 저보다 병력이 적으니까 대국에서 지원군 한번 구해보자. 어차피 가는 길에 있으니까 알트도르프 한번 들립시다. 그래서 알트도르프로 들어가요. 근데 대국도 지금 실바니아 쪽이 굉장히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위험하다는 걸. 게이트가 분명히 장벽을 쳤거든. 장벽을 쳤는데 아칸이랑 만빠게가 나와가지고 언데드가 막 활개치는 거를 보게 됩니다. 목격이 되고 있어요, 만빠게가. 이거 심상치 않아요. 게이트가 분명히 장벽 쳤다고 그랬는데 게이트 이 녀석 배신했나? 어떻게 된 거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헬든헤임이라는 요새가 있는데 이 헬든헤임 요새가 굉장히 중요한 요새 중에 하나. 지그마의 피라는 유명한 기사단이 주둔하고 있는 본거지예요. 근데 여기에 아칸이랑 만파기가 군대를 끌고 왔고 여기서 보관하던 유물, 나가시의 갑옷, 모르케인이라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유물을 훔쳐갔어요. 나가시 부활의 재료야. 어떻게 했냐면은 성동격설을 했대. 그래서 먼저 막 성벽 부수고 좀비로 어그로 끌고 거기로 기사단 튀어나간 사이에 반대로 들어가고 털어갔대요, 둘이서. 그래서 지그마의 피 기사단이 막 이를 갈고 있어요. 아, 만박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를 갈고 있는 그 대장이 누구냐? 한스 라이트도르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라이트도르프라는 성을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햄타워 썰 들으면서. 저번에 고르바드 썰 할 때 500년 전에 고르바드 포위망을 피해가지고 피난민들 데리고 도망다녔던 그 아베란트 선제후가 라이트도르프였어. 그죠? 이 친구의 후손이에요. 지금 게임에는 마리우스 라이트도르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선제후가 형입니다. 지금 얘기한 한스 라이트도르프의 형이 마리우스예요. 형이 대를 이어서 선제후 하고 동생은 기사단에 들어갔던 거야. 근데 지금 엔드타임 시대에서는 마리우스는 죽은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 한스 라이트도르프가 복수도 하고 유물 되찾겠다 하고 칼프한츠한테 원군을 요청하러 왔는데 상대가 나는 북쪽으로 가야 돼 하면서 웬 엘프들을 소개시켜 주는데 그 엘프들이 바로 엘타리온의 구조대였어요. 이거 짝짝꿍을 시켜준 거야. 해마파 스포하지마. 근데 첫 인상부터 인상이 안 좋아요. 특히나 그 벨레나이르라는 할아버지가 OS의 백세탑 출신이다 보니까 완전 교수님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라이트도르프가 뭐 말만 하면은 가르치려 하는데 선 딱 넘을 때가 있어요. 되게 하대하니까. 이럴 때는 에이디라 공주가 또 풀어줍니다. 에이 선생님 교수님 얘기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으라고. 굉장히 선량하신 분이야. 얘기하면서 말이 통해. 그러다가 이 교수님이랑 에이디라 말고 엘타리온한테도 말을 거는데 엘타리온은 아예 한마디도 안 해요. 엘타리온은 사실 이런 중요한 일을 다른 종족의 손에 맡길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원군도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차마 그 얘기 못했어요. 녹음을 필요하게 했으니까. 그래서 좀 서먹서먹한 상황에서 엘프랑 대국 이렇게 두 군단이 이제 연합해서 실바니아로 출발하는데 그 같은 목적으로 출발하는 군단이
얘네 말고도 3개가 더 있습니다. 햄타럽한 5군데 전투예요. 첫 번째는 칼프란츠가 연결해줬어. 사실 니들끼리 알아서 하고 나는 모르겠어 북쪽으로 갈게 이러고 간 게 아니었어. 칼프란츠가 그 외교력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아 실바니아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만나봐 해서 둘이 조인시켜주고 동시에 두어프한테도 원조를 요청합니다. 편지를 써갖고 그리고 그거를 받아들인 게 실바니아 가까이 살고 있는 카라카드린의 슬레이어 왕 웅구림 아이언 베스트입니다. 웅구림 같은 경우에는 편지를 받자마자 어떤 상황인지 바로 알아채요. 아 얼마 전에 카라자 아카락으로 오던 그 사절단 그거를 구하러 오나 보지? 엘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유가 얘기가 더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티디온, 헤클리스, 엘디라, 엘타리온 거의 뭐 온갖 병력을 끌고 무슨 구조대가 막 휘황찬란하게 오니까 호구림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아니 나한테 오던 사절단에 납치당했는데 내가 이 친구들 외면할 수 없다. 망치대 데리고 따라가요. 근데 따라간 데가 엄청나게 멀리 가는 거야. 몇 날 며칠을 가요. 행군을. 어디까지 가냐면 나가시자르까지 가요. 나가시자르. 햄타러에 나가시자르 나오죠. 임릭하면 나오는 그 나가시자르. 여기 안에 들어가기도 어렵잖아요. 여기에서 만박이가 그 나가시 의식 한번 따라해 보겠다고 알리아사를 데리고 여기까지 갔었어요. 근데 여기가 진짜 너무 멀어가지고 게임에서 보면은 이게 가능할까 싶긴 해. 토그림 이쪽에 있잖아요. 여기서 쭉 가고 여기 나가시자르까지 갔다고. 토그림 짜증 났겠죠. 엄청 멀리 무리하게 원정을 했는데 하이엘프도 그거 마찬가지예요. 그치? 하이엘프도 원정 가려면은 뭐 배 타고 나가시자르 해협 여기 들어오거나 아니면 여기 배드랜드 지나가지고 요 안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엄청 무리한 원정을 한 거야. 1차 원정대가. 근데 뭐 건설군주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나가시자르고 뭐고 뭐 죽음의 에너지고 뭐 그게 모임 하면서 어장창 다 부셔버리고 뭐 해머러 가는데 뭐가 걱정임. 3티어에 나오는데 그 알리아스라를 일단 구출해내는데 만박이가 또 집요하게 알리아스라만 딱 빼내가지고 부하들 버리고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토그림은 아 내가 도와주러 왔는데 좀 안타깝네. 만박이가 이렇게 데려갈 줄 몰랐네. 아 근데 갑자기 토그림한테 티리온이 쌍욕을 하기 시작해. 당신 하이킹 맞아? 하이킹 이래도 돼? 막 갑자기 급발진하는 거야. 토그림한테. 아니 너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니까 테클리스가 아 치우리요. 좀 참아줘. 이러지 마. 지금 우리 외교 개판나. 티리온이 이미 눈이 딱 뒤집혀갖고 토그림을 막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하이킹 토그림 당신 사절단 올 때도 하이킹 하고 있었어? 그래서 하이킹 토그림이야? 하이킹 잘해? 산에 올라가는데도 키가 작아가지고 사절단 오는 거 못 본 거야? 키가 작으면 까치바라 했어야지 이 사람아. 납치당한 동안 뭐 했어? 지금 니 때문에 그래. 사실 당신 하이킹 토그림 아니고 하이제킹 토그림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토그림이 조용히 듣고 있다가 원화에서 펼쳐가지고 2520년 5월 25일 오늘은 티리온 이 미친 귀쟁이가 쓰다가 딱 멈춰요. 아 이놈 이런 식이면 어차피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먹어봤자 이놈 금방 죽어가지고 원화에서 여백이 아깝다. 그냥 적지 말자. 페르마의 정리 한번 하고 쿨하게 넘어갔어요. 이 이야기가 소문이 퍼져가지고 우리 같은 두어프들한테는 이게 굉장한 사건인 거든. 하이킹이 모욕당했다. 근데 원화에서야 안 적혔다. 웅구림이 그 얘기를 다 들었어. 그래서 얘네들 또 오는 거 보니까 그때 그거 또 하러 온 거구나. 지금 내가 인간들 도와주면서 생색 한 번 내고 우리 대왕님 욕한 건방진 엘프놈 만나가지고 야 어차피 나 슬레이어라서 배는 게 없거든? 내가 한 방 제대로 먹여줘야겠다 하면 슬레이어들이랑 공성병기들 끌고 그 집결지인 템플레프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두어프 군대가 참여를 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에버킨 알라리엘이 알리아스라를 구하러 가자고 도움을 청해 우드엘프한테. 그래서 SOS를 받고 출발한 탈신의 군주. 그 탈신 지금은 오리온이 안에 있잖아요. 근데 알랄로스가 탈신 군주입니다. 아마 나중에 원정대 컨셉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이 친구가 나가시 부활 막는 알리아스라 구출 때 참석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군대. 와 선세력 카르텔 후반 위기인가 싶은데 마지막 군대는 비맨이에요. 그 중에서도 말라고는 카오스 신의 목소리가 들려요. 카오스 신이 계속 목소리를 그냥 강제로 막 머릿속에 내려 꽂아. 그럼 전부터 막 실바니아 어택당 해라. 언데드 수작 부리는 거 빨리 겐세해 말면서 사장님들이 카톡을 겁나게 해. 근데 그걸 차단을 못 시키잖아. 그러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막 골치 아파가지고
아칸이랑 만박이 잡으려고 시도를 여러 번 하는데 그때마다 이 비맨이 제대로 힘을 못 쓰고 허탕을 칩니다. 너무나 주도면밀하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안 되겠다. 지금 카톡 계속 오니까 못 살겠어. 병력을 막 몇 배나 모아가지고 아예 그냥 적진으로 들어갑니다. 뭐 뱀파이어 땅이라 먹을 게 별로 없긴 해. 그래도 적어도 허탕은 치지 않을 거 아니야. 근데 가는 도중에 갑자기 거대한 박쥐들이 때로 날라오더니 말라고 군대 선봉대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거 그냥 공격하는 게 아니고 치고 빠지게 해요. 처음에는 이걸 버틸만 해. 사실 박쥐 별로 아프지 않잖아요. 시간 끌기지. 여기서 변수가 근데 생기는 게 애들이 배가 고픈 거야. 애들이 배가 고파. 그래서 잡은 박쥐를 먹기 시작합니다. 박쥐가 때가 오면은 박쥐 때 온다 죽여 해서 죽이고 박쥐를 뜯어 먹다 보니까 나중에 박쥐 때만 보면은 저 간식인가? 그러면서 점점 사냥으로 변질돼요. 박쥐 때를 쫓아가는 거야. 홀려가지고 진군 방향이 바뀌는 거야. 뭐지? 말라고 그걸 딱 보고 애들 진정을 시키는데 배가 고파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만약에 카즈라크였으면 달랐겠지. 근데 말라고는 통솔력이 좀 딸려. 그러니까 가지마, 야 따라가지마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안 들은 거야. 따라가지 말라고 해도 말을 계속 안 들으니까 어떤 늪지대에 딱 도착하는데 거기서 웅구리를 만납니다. 뭐야? 둘 다 겁나 놀래요. 아니 드워프가 왜 여기 있어? 아니 저기 언데드라고 해서 공성벽이 잔뜩 가져왔는데 왜 비밀이 있지? 서로 놀래. 서로 공통의 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외교로 하면 되지. 근데 외교가 안 통하잖아 얘들. 그러다 보니까 막 흥분한 그 비맨들이 달라듭니다. 배가 고파가지고 배고프다 이러면서 공격하는 거야. 전혀 의도하지 않은 전투가 갑자기 벌어져요. 그것도 엄청 치열하게. 플레이어들 막 펄벗고 있어가지고 원래 약간 적 티어 유니트랑 싸우면은 수지가 안 맞거든? 그러니까 피해를 엄청나게 받아. 근데 결국엔 드워프가 이기죠. 무의미한 승리. 말라고 도망가고 비맨은 싹 다 전멸했는데 웅구린 병력의 80%가 죽습니다.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안 돼. 결국에 이제 어쩔 수 없다. 지금 드워프 위신 살리는 것도 맞고 협조를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 죽은 백성들 묻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수습해갖고 회군시키고 전력만 좀 보내가지고 템플레포에다가 가서 엘프랑 인간들한테 말 잘 해줘 하고 빠집니다. 이렇게 5군데 중에 2개 군대가 허무하게 사라져요. 한편 이제 우드엘프 군대 같은 경우에는 안개숲에서 전진을 하는데 정신공격을 받아요. 앞서 갔던 정찰대가 갑자기 막 끔찍한 시체로 나타난다든가 우드엘프들 잠깐 눈만 붙이면은 악몽을 꿔갖고 잠을 잘 수가 없다든가 막 계속 이상한 일이 벌어져갖고 병사들이 막 지쳐가기 시작해. 그러니까 알랄루스가 이거 뭐가 있다 해가지고 스펠 위버들을 이용합니다. 스펠 위버들 마법을 쓸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들 괴롭히는 마법이 어디서 오는지 그 마법의 근원지를 찾는데 모든 스펠 위버가 아리엘처럼 암흑 마법 자격증을 딴 게 아니에요. 스펠 위버들이 어설프게 암흑 마법을 따라하다 보니까 이 IP 추적을 하다가 역으로 해킹을 당해가지고 죽거나 미쳐버리는 일이 발생해. 결국에는 6명의 스펠 위버들이 죽고 7번째 시도에서 결국 위치에 특정을 합니다. 근데 거기가 사방에 구울들이 득실득실 거리는 구울숲이라는 곳이었어요. 당연히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근데 워해머 판타지에 나오는 구울들은 시체가 아닙니다. 그 인육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 행한 그런 종족으로 봐야 돼.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인데 하필 엘프 고기가 또 존맛탱이야. 맛있는데? 나도 한 입만 줘 이러면서 다 몰려들어가지고 전투가 막 엄청 어려워지고 막 너무 피해를 많이 입어. 근데 너 개고생을 해갖고 결국에는 물리철 우드엘프가 이기는데 그날 밤 엘프 운명의 여신 릴레아스가 앞에 나타납니다. 아렐로스야, 에버차일드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단다. 그리고 엘프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전투가 기다리고 있어. 더 중요한 전투, 더 중요한 임무가 있다. 너는 아렐로스 같은 경우에는 또 릴레아스랑 일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릴레아스가 열어준 포탈로 들어가 버려. 그리고 다른 병사들도 다 우르르 포탈을 타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드엘프 군대가 전태가 사라져요. 원래 이 군대가 합류하거나 뭐 피해를 줬으면 좋은데 이렇게 빠져버려요. 결국 5군데 중에 하엘프랑 대국군만 남은 거야. 시작할 때랑 똑같아요. 아까 근데 불협화음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집니다. 한 번은 잠깐 쉬었다가 다시 행군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수님 벨레나에드가 굉장히 친절하게 이러는 거야. 다 쉬었느냐 인간. 원한다면 더 쉬어도 된다.
인간들이 나약한 걸 감안해서 우리가 일부러 천천히 가고 있단다. 너무 힘들면 말해.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 엄청 나빠요. 시그마의 피 기사단이잖아. 한스가. 아니 우리 제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기사단인데 힘들면 쉬라고? 이상한데? 이러면서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좀 몰랐네요. 그리고 우리가 딱히 힘든 것도 모르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데 이거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벨레나르가 아 그런가? 또 모르는 게 뭐가 있지? 원한다면 내가 알려주겠네. X대표로 만들어줄까? 정리해줄까? 그러니까 좀 되게 빡치죠? 이게 굉장히 호의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긴 해. 사실 인간들 쉬라고 자기 딴에는 얘기해주는 거지. 근데 상대방은 되게 낮게 보는 거야. 엘프어 안 쓰고 제국어 쓰다 보니까 단어 선택이 이상해요. 그래서 원래 의도했던 거랑 다를 수도 있어. 맞는 말이야. 더 맞는 말. 네. 근데 이거 정상 탐작 해줄 필요 있어. 그냥 맞는 말 했다고 할아버지 때리면 안 됩니다. 사실 우리도 생각해봐. 원숭이가 같이 싸우겠다고 갑옷을 입고 원숭이가 무기 들고 쫄래쫄래 따라오면은 원숭이 통역기를 써갖고 비슷하게 얘기해주지 않겠어요? 야, 원숭아 바나나 먹을래? 이런 느낌. 딱 이런 느낌이다. 근데 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 한스 같은 경우에는 작전을 짜야 되니까 엘타리온한테 목표를 공유하자 그래요. 엘타리온님 뭐를 하는지 알아야 저희가 협조를 하잖아요. 우리는 실바니아의 언데드를 몰아내려고 갑니다. 실바니아의 만프레드랑 아칸이랑 그거 잡으러 가는 거고 갑옷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 잃어버렸거든. 그거 찾으러 갑니다. 그러니까 엘타리온이 아 걱정 마시오. 실바니아를 식민지로 만들 생각 없으니까 우리 엘프가 실바니아 땅을 통치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았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 우리는 중요한 인물을 구출하러 온 거니까. 되게 띠껍게 얘기해. 땅에는 관심 없고 구출을 하겠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요? 아 그래? 아 근데 누굴 구하러 가는 겁니까? 누굴 구하러 가는지 좀 얘기를 좀 해보시죠. 그러니까 엘타리온이 말을 안 해요. 입을 꼭 다물어. 왜냐면 엘타리온은 일단 첫 번째로 인간이 엘프 일에 관여하는 게 못마땅해. 원숭이한테 얘기해줘야겠어? 더 중요한 거는 엘타리온이 알리아스라가 티리온 딸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가 곤란해요. 에버차일드라 그러면은 사실 퀸스킹이랑 결혼해서 낳은 딸이 아니거든. 그래서 엘타리온 입장에서는 이거 거짓말 하는 거야. 내가 거짓말을 해갖고 얘네들한테 얘기하기 좀 그래요. 근데 그렇다고 아 친구 딸인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보겠어. 이 엘프 군단들이 온 거를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얘기하기 좀 그래요. 심지어는 뭐 필수 핵심 인력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병사들도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얘기 안 해줬어. 이 얘기가 하도 하기가 어려워서 거짓말 하기가 일절 싫은 거야. 근데 이 얘기를 원숭이가 물어본다고 원숭이한테 해줄까? 원숭이 통역기 켜갖고 얘기해줘야겠어. 이 어려운 얘기를. 그러니까 지도를 보면서 말을 돌려요. 지도를 보니까 우리 진경로에 죽음의 에너지가 넘쳐나고 있군. 시체랑 묘지랑 뱀파이어들이 사용하기 상당히 좋은 지형이야. 이 지형은 위험해. 주변을 정화시키면서 가야겠어. 아무 방비 없이 진격하는 거는 500년 전에 우리 그롬이 쳐들어왔을 때랑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그 그롬 꼴이 되는 거예요. 정화하면서 가는 게 좋겠어. 이렇게 얘기해. 근데 한스 생각은 좀 달랐어요. 아니 어차피 실바니아는 널린 게 묘지야. 심지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아래에도 시체가 한가득이야. 근데 이걸 다 정화하면서 가자고?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네크로맨서나 뱀파이어 백작을 죽이면은 어차피 다른 시체들은 사용하지 못해요. 아니 그리폰 타고 계시잖아요. 적 장군 요격하면 되잖아. 이게 속전속결이 해법이잖아. 사실 한스 같은 경우에는 언데드를 굉장히 많이 상대해봤기 때문에 핵심을 알고 있어. 햄타워에서도 언데드 군주 딸 수 있으면은 군주 먼저 잡는 게 정석이야. 군주가 하도 세갖고 주변 애들 잡는 거가 편할 수도 있는데 엘타리온처럼 막 부산 군주가 있고 그러면은 요격해갖고 잡으면 돼요. 근데 이게 엘타리온이랑 한스랑 동종한 관계에 있으면은 이 의견이 서로 협의가 됐겠지. 근데 엘타리온은 자기보다 밑이라 생각하고 그러니까 들은 척도 안 해. 뭐라고 하든 우린 정화시키면서 갈 테니까 따라와. 힘들면 얘기해. 막 이러는 거야. 근데 엄청 천천히 템플리오프까지 어찌 가요. 도착했는데 아니 더 가까운 데서 출발한. 우리 알트도르프에서 출발했거든? 근데 더 가까운 코앞에서 한 턴이면 도착하는 웅구림네가 안 나타나는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드워프들 뭐 눕혀서 빠져 죽었나? 아니 조별 과제를 해야 되는데 망했어요. PPT 발표가 이제 일주일 남았거든. 자료 조사해야 한다고 했던 놈 잠수를 탄 거야. 웅구림이 보낸 전령이 도착을 하긴 하는데
도착했을 때는 엘프랑 제국 군대는 출발한 뒤였어요. 이미 드워프 제껴버렸어. 없던 걸로 하고 조에서 제외하고 엘프 주기로 했어. 그리고 한스 같은 경우에는 가다 완전 폭발해버려요. 아니 언제는 나약해서 천천히 간다면서 무슨 말을 그따구로 했으면서 지금은 정화시키면서 가야 한다 그러고 드워프도 안 왔는데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냥 저희 먼저 가겠습니다. 천천히 오시다가 드워프랑 합류를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니들끼리 막 이렇게 틀어져. 그리고 엘프 군대보다 조금씩 빨리 전진하기 시작하는데 매일매일 이렇게 조금씩 앞서가다 보니까 엘프 군대랑 무려 25km가 떨어집니다. 25km가 떨어져서 말이 안 통하죠. 전달이고 뭐가 안 돼. 그런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누가? 맘빡이가. 대기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로 엘타리온이 생각했던 것처럼 정화가 안 된 무덤에서 갑자기 좀비들이 막 튀어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수가 제국 군대 전체보다 5배나 많아. 1대5가 되는 그런 상황이야. 근데 그래도 일단 할만해. 어차피 좀비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기사단이잖아. 100명이 900명 잡는 거 가능해. 근데 점점 좀비가 모이더니 5배에서 10배가 되고 기사들 막 말에서 끌어내리고 땅 아래서 손이 막 올라오는데 움직이도 어려운 그 상황에 바르게이스트가 날라와서 막 돌격하고 그러니까 병사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해. 심지어는 싸우다가 병사들이 죽으면은 그 죽은 병사들이 산지 직송으로 다시 언데드가 돼서 살아있는 애들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끝이 없는 싸움을 하게 된 거예요. 10배가 넘는 전력이라. 그걸 보고 나이트 돌프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안방의 위치 딱 확인한 다음에 정예 부대랑 같이 돌격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기사단이 목숨 걸고 돌진해요. 얼마나 격하게 돌진을 하냐면은 바르게이스트랑 기사들이 정면 충돌을 해갖고 기사랑 바르게이스트가 막 6편이 돼갖고 날아가고 큰 소리가 나고 그런 상황이 된 거야. 근데 그 상황에서 맘포헤드가 이 기사들의 이 무모한 돌진을 보면서 놀래가지고 마법을 딱 쓰는데 해골 창병이 땅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대기병 방지를 딱 만들어요. 다이아몬드 대형으로 그거 한단 말이야. 그래서 다이아몬드 대형으로 해갖고 기사단이 딱 부딪히면서 튕겨져 나갑니다. 말들이 다 쓰러지고. 근데 그 상황에서 기사들이랑 한스가 스켈레톤을 쏘아지기 시작하는데 주변에 병사들이 조금씩 줄어들어요. 해골을 조금씩 이겨내기 시작해. 맘폴드 가는 길이 딱 보여. 맘폴드 눈이 마주치는데 맘폴드가 웃고 있는 거야. 주변을 보니까 다른 기사들 다 죽어 있어요. 자기 혼자 저항하고 있었고 맘폴드가 일부러 조롱하듯이 해골을 뒤로 물린 거였어. 소름 돋지. 그리고 해질녘이 돼갖고 엘프들이 전투 현장에 도착하는데 멀쩡한 시체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이미 다 죽어가지고 수많은 병사들이 산산조각이 나 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한스를 찾아보니까 한스 라이트도르프는 미라처럼 막 바싹 말라가지고 나무에 걸려가지고 흔들리고 있는 거 바람에. 어떡하니. 근데 이 상황에서도 엘타리온 진격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 엘프 군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 얘네들 도움 필요 없었어. 그러니까 뭐 가는 거지. 엄청 조심스럽게 가다 보니까 함정에 빠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맘프레드가 그거 보고 좀 조바심을 느껴가지고 병력도 보내고 하는데 엘프들이 다 막아냅니다. 너무 베테랑들이라. 이렇게 천천히 가다 보니까 그 안전하게 가는데 사실 시간 여유는 없었어요. 벨레나에르가 이제 얘기를 해요. 데하임 슈나트라고 카오스의 달이 보름달이 되는 1년에 2번이는 그 날 에너지가 넘치는 날 그날 밤에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진짜 얼마 안 남았어. 딱 그날 밤이 돼서야 엘타리온 부대가 슈페르츠 앞에 도착해요. 거기다가 벨레나에르가 이제 감지를 하는데 마법으로 드워프들이 비스테맨들이랑 충돌했다는 걸 알아내. 지원군이 없다는 걸 이제 확정을 지은 거야. 진짜 엘타리온 부대만 남았고 다행인 거는 아직 알리아스라가 죽지 않았어요. 알리아스라의 노래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슈베르츠 앞에는 딱 내려다 보는데 대단 근처에 언데들이 새까맣게 모여 있습니다. 그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엘타리온의 베테랑 군사들도 동요하기 시작해. 와, 뭐지? 저거랑 우리 지금 싸우는 건가? 근데 저거랑 왜 싸워야 되는지 잘 몰라. 이때까지 하이엘프 병사들은 왜 여기 온 건지도 알지 못해요. 근데 그 상황을 보고 엘드라가 엘타리온한테 얘기해줘요. 이제 얘기할 때가 됐네요. 이래. 그러니까 엘타리온이 축 늘어져서 그렇소 하고 대답하더니 정말 꾸밈없는 목소리로 병사들한테 얘기해주기 시작합니다. 전부 모두 다 얘기해. 속이지 못하니까. 엘디라는 솔직히 얘기해서 얘기하러 부추겨도 엘타리온 얘기 안 할 거라 생각했어. 근데 엘타리온이 진짜 결심을 하고 다 얘기해주는 거야. 지금 저기 언데드 무리 속에 영원 여왕의 아이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에버차일드는 아이다. 하지만 우리는 저 아이를 구하러 온 거고
오늘 밤이 지나도 구하지 못한다면은 저 아이는 죽는다. 그리고 지금 우리 외에 다른 지원군은 없다. 하지만 우린 싸울 것이다. 하니까 엄청 조용해집니다. 아니 에버차일드가 아니야? 에버차일드도 아니야? 이것도 충격이야. 이거 지금 이길 수 없는 전투를 지원군 없이 한다고? 이것도 충격이야. 진짜 죽는 거야 지금. 거짓말 하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진짜 불쾌할 정도로 참혹한 진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근데 그때 한 귀족이 칼을 가슴에 대고 딱 얘기해요. 이셀랜드라 예비트리 안트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게 무슨 뜻이냐, 우리는 죽음으로 섬긴다. 그리고 그걸 본 다른 병사들이 다 따라해. 우리는 죽음으로 섬긴다. 그 모습을 보고 엘타리온이 멍하니 보고 있으니까 엘디라가 얘기를 합니다. 들으셨죠? 저승사자님? 그러니까 엘타리온 얼굴에 약간의 미소가 띄어지는 듯 해요. 뭐랄까 갑작스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너희들도 나랑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래 맞아 이거야. 그래서 나도 간다. 이셀랜드라 예비트리 안트리 이브레셀을 위하여 티라노굴을 위하여 그리고 알리아사라를 위하여 하고 우레 날개 타고 날아올라요. 그리고 엘타리온 선두로 병사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돌진합니다. 와 이러면서 우리 이브레스 고열병정 아스타릴의 파수꾼, 그 다음에 아텔타마라 10년대 성분을 딱 쓰고 뒤로 노익장 벨레나이를 마우스타들을 지휘하고, 그 다음에 마르탄 엘디라, 그 뒤를 티라노게 실버헬름 유명연대 황혼의 기사단이라는 건데 이것도 안 나왔거든요. 이거 아마 나올 것 같아. 황혼의 기사단. 그리고 이 보병대들이 막 돌진해갖고 해골들이랑 막 몸으로 부딪히기 시작해. 근데 막 땅에서 손이 튀어나와가지고 역시나 발목을 잡고 싸우고 있는 와중에 크리토로들 방진에 섞여가지고 엘프 병사들 도륙하고 난리가 납니다. 엄청 위험한 상황이 된 거지. 스크린샷 찍었습니다. 아 장난 아니죠? 녹색 달이 떠있기 때문에 녹색 필터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어쨌든 이 상황에서 딱 라인이 고착이 되면은 엘디라가 전차랑 실버 헬름 데리고 벽 방진 옆을 싹 훑고 지나가는 거야. 엘프들 망치야 모루 기동 전술 하는 거죠. 엘프 라인 만들기 되게 잘하거든. 이걸로 엄청 잘 싸워요. 병력이 진짜 몇 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진하기 시작해. 그리고 그 상황에서 아칸이랑 만박이는 뭐라고 있냐, 의식을 하고 있어요. 아칸은 재단에서 나가시 부활을 하려고 의식을 하고 있었고, 만박이는 구경한 척 하면서 사실 배신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 이때 아니면 배신 못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이 재단이 어떻게 생겼냐, 가운데 낮은 접시 같은 강철 가마솥이 있고 그 주변에는 큰 원이 있는데 그 주변을 9개의 거대한 돌이 둘러싸고 있어요. 9 악마라고 합니다 여기를. 여기서 나가시를 부활시키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에 만박이가 있냐, 나가시 부활 때 죽음의 에너지가 모이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에어팟 블루투스랑 비슷합니다. 전원 켜갖고 페어링 모드 딱 들어가요. 근데 그때 만박이가 핀번호 입력해서 들어가면은 먹는 겁니다. 나가시한테 연결해줘야 되는데 그거 자기가 탈취할 수가 있어. 그래서 무조건 대기 타야 되는 거지 지금 상황이. 근데 엘프들이 너무 잘 써요. 만프레드가 대응 안 하고 블루투스 뜰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은 망할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뱀파이어 기사단 끌고 나가는데, 아칸 같은 경우에는 적들이 쳐들어와도 그냥 상관없다는 듯이 의식을 계속해요. 대물을 막 한 명씩 죽이면서 가마솥에다 피를 쏟아내. 한 방울도 자기한테 묻지 않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제 공정을 진행하는데, 그 뒤쪽에는 알리아스라가 묶여있어요. 구조대 온 거 알고 우리 아빠 왔다, 너희 죽었다. 엄청 반환적인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조용히 또 입 가리고 노래를 부르고 있어. 근데 사실 아칸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실 만프레드가 배신할 것도 알고 있었어. 결정적인 순간에 만프레드를 일부러 바쁘게 하려고, 일부러 만프레드를 여기서 빼려고 지원군이 올 때까지 그냥 냅뒀어요. 그리고 만프레드가 떠난 후에 첫 번째 큰 재물 페이 인챈트리스를 딱 죽입니다. 그러니까 막 하늘에 먹구름들이 모여들면서 하늘 색이 변하고 영혼들이 의식 장소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의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마솥 안에 페이의 피가 흐르는데 페이의 피가 반짝반짝 빛이 나. 그 상황에서 아칸이 손짓을 하니까 유령들이 와갖고 아까 헤이든 해머 요새에서 훔쳤다고 했던 그 나가시의 갑옷을 폴크마한테 억지로 입혀버립니다. 그러니까 폴크마가 막 저주를 해. 아칸 이놈 이 짓을 하고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골다공증이나 걸려라. 근데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딱 손짓을 하니까 유령들이 폴크마에 들어가지고 가마솥 안으로 딱 옮깁니다. 페이의 피가 차면서 볼크마가 피에 잠겨. 그러니까 볼크마가
나가시의 육신이 되는 거지. 한편 밖에 나간 만프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프들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레이지 데드 마법을 써요. 다시 되살려서 싸우려고 해. 근데 마법을 계속 실패합니다. 왜 실패했냐? 알고 보니까 우리 교수님이 방해한 거였어. 이 만프레드가 쓰는 마법을 역산해갖고 방해하고 있는 거야. 근데 상황이 만프레드한테 되게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사실 이 주변에 죽음 에너지가 넘쳐나서 굉장히 언데드한테 유리한 상황이었는데 벨라나이르가 마법으로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법으로 안 되겠는지 만프레드가 어쩔 수 없이 직접 움직이기 시작해요. 누구랑 움직이냐면 드라케노프 기사단. 이 드라케노프 기사단이 만프레드의 가장 강력한 전력 중에 하나입니다. 게임에 나오는 혈기사가 이런 애들인데 얘네들 한 명 한 명이 다 뱀파이어예요. 엄청나게 세. 역시나 DLC 할 때 유명연대로 추가되겠죠. 드라케노프 기사단. 이런 부대가 돌진을 하니까 에디라가 그걸 보고 어떻게 하냐. 마차징을 해. 실버 헬림으로 마차징을 해. 솔직히 에디라는 군주잖아. 괜찮아. 근데 실버 헬림들이 그냥 해골인 흑기사들도 아니고 혈기사한테는 못 비이지. 당연히 우수수 쓰러지고 이 와중에 에디라가 블러드 나이트 한마디 제끼고 함성을 막 지르면서 만프레드한테 돌격을 합니다. 근데 만프레드도 엄청 세요. 돌격을 딱 받아준 다음에 에디라의 칼을 딱 날리면서 무장해제를 시키는데 힘이 어찌나 센지 에디라가 그걸 받아내다가 그대로 마에서 떨어집니다. 그리고 만프레드가 떨어진 에디라한테 마무리 일격을 딱 날렸는데 에디라가 단검을 꺼내가지고 뛰어들어가지고 만프레드 팔을 딱 공격해요. 정말 의외의 그런 일격을 날린 거지. 그리고 만프레드가 거리를 다시 벌려 두 번째 차징을 하는데 이번에는 공격이 통하지 않습니다. 만프레드가 패턴 파악해버리고 에디라의 목을 딱 낚아채버려. 공중에 에디라가 목만 잡힌 채로 막 바둥바둥 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에디라가 만프레드 주먹을 날리는 거야. 엄청 터프해요. 이 상황에서도 주먹을 날린다고. 그러니까 만프레드가 되게 흥미를 느껴. 나한테 이런 거 네가 처음이야. 이게 아니고 사실은 에디라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였어요. 원래 엘프들은 되게 오만해.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가지고 저항을 포기해요. 즉 죽여라 이 대사를 한단 말이야. 그 단검이라던가 주먹 가지고 막 처절하게 자기 바닥을 드러내며 싸우는 엘프는 없어요. 내가 싸우다가 지면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진 거야 라고 자기 자존심을 살리지 죽으면서까지 주먹을 날리는 애가 없어. 근데 여자애가 이러니까 신기하네. 그러니까 엘디라를 죽이지 않아요. 그리고 던져버려. 그리고 손짓을 딱 해. 그러니까 박쥐떼가 나타났고 엘디라를 어딘가로 데려갑니다. 만박이의 그 납치는 정말 대단해요. 거의 예술의 경지까지 다다랐어. 만박이는 거의 프로 납치럽니다. 아무튼 이렇게 에디라가 시간을 버는 동안 벨라나이르는 아주 견고한 방어막을 쳐요. 그리고 계속 그 만프레드를 방해하는데 만프레드가 여기다가 죽음의 바람 마법을 써갖고 얘를 휩쓸려고 하는데 그걸 막아냅니다. 근데 만프레드 재주가 한 개 더 있죠. 아까 알리아스한테 썼다고 했던 그 정신지배 이거를 벨라나이르 뒤에 있는 소드마스터한테 쓰니까 소드마스터가 아군을 공격하는 거야. 벨라나이르가 다행히도 죽진 않는데 순간적으로 집중이 흐트러지면서 보호막이 깨져버리고 그 위를 죽음의 바람이 덮쳐요. 그래서 엘프 마법사들이 다 쓰러져 버려요. 결국 마법사의 지원도 끊긴 거지. 근데 이 타이밍에 전장의 죽음의 에너지가 한번 파동으로 지나갑니다. 펑 하고 아칸이 의식을 잃은 볼크마한테 나가시의 왕관을 딱 씌워주면서 나가시 부활이 한 단계 진행된 거야. 그리고 이걸 느끼자마자 만프레드는 의식 장소로 이동합니다. 지금 곧 있으면 브루투스 켜져가지고 페어링 상태 들어가는 거야. 그 상황에 엘타리온도 이걸 느껴요. 근데 지금 한창 아텔타마라 애들이랑 같이 싸우고 있었거든. 지금 에디라 리타이어, 실버 헬렘들 리타이어, 벨레나이드 지금 쓰러졌어. 마법 못해. 계속 애들이 부활하고 있어. 이 상황에서 소모전을 하면은 이길 수가 없는 상태예요. 지금 자기가 여기 떠나면은 주변 병사들은 다 죽은 목숨이야. 또 어떻게 하지? 굉장히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섬긴다. 이거 했잖아요. 가야지. 지금이 아니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사들을 뒤로 하고 계단으로 날아가는데 아래에 만프레드가 말 타고 막 가고 있는 거야. 바로 막 급강화를 해요. 얘를 잡아야겠다. 급강을 하는데 발이 워낙에 밝다 보니까 만프레드가 그리폰 그림자를 보고 공격을 막아냅니다. 근데 이 힘이 어찌나 센지 마에서 떨어져 버려요. 떨어진 상태에서 엘타리온이 다시 한 바퀴 돌고 공중에서 렌즈 차징 딱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만프레드가 창을 살짝 피하면서 칼을 번쩍 드니까 그대로 칼이 엘타리온의 이 그리폰 울의 날개 가슴에 딱 꽂히면서 추락해버립니다. 후당탕탕 하면서 막 멀리 미끄러졌겠죠. 그거 보고 만프레드가 엘타리온 이제 마무리 지러 가는데 엘타리온이 추락해갖고 자기도 부상을 입었는데
벌떡 일어나. 그리고 만프레드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야, 오늘 바쁘니까 나중에 싸우자. 나 지금 바쁘거든? 그러니까 만프레드가 달려들어요. 결투하는 거야. 근데 엘타리온은 지금 너무 많이 지쳤고 추락하면서 부상을 입었어요. 근데 만프레드는 뱀파이어잖아. 효율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 사실 이 상황에서 만프레드가 이기는 게 정상이야. 그 묘사를 보면은 만프레드가 어찌나 속도가 빠른지 팔까시 벗겨진대요. 순간이동하면서. 근데 그거를 엘타리온이 버텨요. 그리고 서로 한 대씩 주고 받는데 만프레드가 엘타리온 열받게 하려고 도발을 해. 근데 보통 엘프들은 이렇게 도발당하면 겁나 흥분하거든. 근데 너무나 차분하게 정교한 권법을 계속 유지하면서 만프레드를 압박하더니 에이디라한테 다쳤던 팔을 딱 베어버립니다. 그 한쪽 팔이 막 달랑달랑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만프레드가 공포를 느껴. 아, 이거 칼로 싸우다 안 되겠다. 죽겠다. 만프레드 왜 이렇게 많이 지냐? 어쨌든 마법을 쓰기로 합니다. 점수로 안 되니까. 죽음의 마법으로 칼날을 6개를 만들어갖고 칼날이 각각 공격을 하는데 설명이 막 2기어 검술이야. 막 날아다니는 칼날이야. 근데 이것도 포집중 상태의 엘타리온이 막아냅니다. 보이지 않는 6명의 전사랑 싸우는데 본능적으로 칼날을 막아요. 희명상 다 피해. 근데 그 중에 만프레드가 다친 팔로 고통을 느끼면서 마법을 하나 더 시전합니다. 마법 칼날을 조종하는 동시에 필살기를 쓰는 거죠. 근데 이걸 엘타리온이 칼날 쳐내는데 정신이 팔려서 눈치채지 못해. 이전에 EVS 공성전에서 검은 이빨이 마법을 썼을 때처럼 또 마법을 맞고 죽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때는 감시자들이 엘타리온을 구했죠. 근데 지금은 지원군도 없어요. 꼼짝없이 죽는 상황이 된 거야. 근데 만프레드가 마법을 발사하려고 하는 바로 그 타이밍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죽은 줄 알았던 우레 날개가 나타나서 만프레드를 공격해요. 얘가 가슴에 칼을 찔렸는데 마지막 힘을 짜내가지고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만프레드가 쏜 마법을 대신 맞아요. 동시에 만프레드를 발톱으로 공격해. 만프레드가 쓰러지면서 우레 날개 밑에 만프레드가 깔려버립니다. 나가로스 원정 때부터 몇백 년을 같이 싸운 거의 친구인데 자기 몸을 날려가지고 엘타리온의 목숨을 구한 거야. 근데 엘타리온은 우레 날개를 애도할 시간이 없어요. 우레 날개 밑에 깔린 만프레드가 엘타리온을 막 부릅니다. 엘타리온 멈춰! 가지마! 날 죽이고 가라! 이러는데 대꾸도 안 하고 급하게 달려가. 멀리 그 아홉 악마의 재단에서 아칸이 알리아사의 역사를 잡고 끌고 가는 모습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바로 달려가는데 아칸이 장막을 만들어서 막아놨어. 근데 이 장벽은 엘타리온이 마법으로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막 주먹으로 막 장벽을 때리는데 순간 좋은 방법이 떠올라. 사실 엘타리온은 이런 사악한 마법을 무효화시키는 엄청난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 뭔지 기억하시죠? 바로 가문의 갑옷, 송곳니 검입니다. 이걸 양손으로 들고 장막에 딱 찔러 넣어. 그러니까 송곳니 검에 붙은 눈이 번쩍하면서 막 서로 싸우는 듯 하더니 위치F 마법 도구를 해제했을 때처럼 방어막에 구멍이 뚫려요. 흐물흐물해져. 근데 힘을 너무 많이 썼는지 칼도 그대로 녹아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무기가 없어졌고 지금 갑옷 다 상해가지고 한 상황에서도 엘타리온은 고민하지 않고 그 안으로 그냥 밀고 들어갑니다. 수구 벗고 죽음의 안개 속으로 걸어 들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 상황에 안에서는 나가시 부활 의식이 한창입니다. 헤이 인챈트리스는 차갑게 식은 채로 누워있고 가마솥의 고이인 피가 부글부글 끓고 있고 그 안에 볼크만 축 늘어져 있고 아칸이 알리아스라를 가마솥에다 목까지만 거쳐놓고 한 손에는 단검을 들고 벽살을 따기 일보 직전이에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부터 목 그을 텐데 아프면 손 드세요. 아프면 정상입니다. 안 아프면 안 돼요. 네, 근데 그 타이밍에 엘타리온이 딱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아칸이 당황해요. 여기까지 생각 못했는데 아니 어떻게 들어왔지? 그러니까 알리아스라랑 단검 딱 내려놓고 나가시 지팡이 들고 마법을 쓰려고 하는데 엘타리온이 뛰어들면서 지팡이 딱 쳐버리고 아칸의 멱살을 딱 잡고 들어 올려요. 그러니까 아칸이 날 놓아라 이러는 거야. 아니 놔주세요 선생님. 놔주세요 했는데 바로 잡아 들어가지고 너의 아칸 이 녀석 담아서 모서리에다가 딱 교진하고 초크 슬랩을 그냥 꽉 해버려요. 부딪히는데 이걸 버팁니다. 버티면서 아 그래 좋다 하면서 갑자기 무게를 잡고 엘타리온 손을 잡으니까 장갑이 녹슬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장갑이 산산조각나서 깨져버려. 그리고 그 힘이 피부에 닿아. 그러니까 막 살이 말라붙고 늙기 시작합니다. 엘타리온의 머리카락이 순식간에 회색으로 새어버려. 빠지면서 세월의 저주를 전통으로 맞았어. 그리고 아칸의 눈이 번쩍하니까 엘타리온의 몸이 그대로 가루가 돼서 먼지로 흩어집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여기까지가 엘타리온 얘기인데 사실 싸움도 잘하고 마법도 쓰고 뭐 전설 무기도 가지고 있지. 우리 해무처럼
해무 봐봐. 해무처럼 충성스러운 그런 반려동물도 있지. 어디 하나 모자람이 없는 영웅인데 물론 하트 투구 제외하고 어쨌든 아무튼 이렇게 죽어요. 만약에 5군데가 제대로 싸웠다면은 나가시 부활을 저지할 수도 있었겠지. 당연히 알리아스라를 구했을 거고 알리아스라 구했으면은 티리온도 빡쳐가지고 흑화 안하고 케인에거 만들었을 거고 엘타리온 군대도 온전히 그 울사에 도달해갖고 엘프 내전도 끝냈겠죠. 근데 워형 판타지 사업 접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여기서 끝이야. 네. 근데 뭐 이것도 재밌지 않습니까? 시작이 있으니까 끝도 있는 거고 마무리가 또 잘 됐으니까 햄타로 같은 게임 만들어줘갖고 우리가 직접 플레이하면서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는 거지. 햄타로에서도 이 얘기를 따라갑니다. 배드랜드 원정대 하던 시절처럼 배드랜드 앞에 딱 와있어요. 뭐 첫 영지를 먹으면은 이브레스 대신 돈을 받고 원정에 집중할지 아니면 이브레스 방어랑 원정을 동시에 할지 선택할 수가 있어. 근데 돈 받고 이브레스 포기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2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이 얘기 듣고 이브레스 포기할 거야? 뭐? 귀찮다고? 물론 돈 받고 하면 단순해. 전선이 되게 정리가 돼서 이브레스 신경 안 써도 되거든요. 돈 쪼들리면서 싸울 필요가 없어. 근데 내가 2시간 동안 얘기했는데 이브레스 버릴 거냐고. 안 되죠. 솔직히 이브레스 썰 듣고 나면은 이러면 안 돼요. 당연히 지켜야지. 은히 돈을 받고 고향을 팔아. 이치만 귀찮은데. 근데 엘타리온 허락 못해요. 공략도 유지하는 방법으로 가져왔습니다. 이제 게임으로 넘어가시죠. 아 대장정 했다 진짜. 그러면 대장정 했다 그제. 어이구. 나 얼굴 보이게 해줘. 아, 숨겨져 있어. 얼굴 이뻐.